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 7월 7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박영수 특검. 박영수 특검이 4년 7개월 만에 몰락했습니다. 자, 가짜 수산업자 게이트에 연루가 됐죠. 박영수 특검이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이 국정농단 사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6년 말에 출범을 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또 이재용 이렇게 단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뇌물죄를 적용을 했죠. 박근혜 최순실은 경제 공동체, 그리고 이재용은 뇌물을 받은 사람, 이렇게 단죄를 해서 또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받는데 빌미를 제공했던 박영수 특검인데, 박영수 특검 본인이 뇌물죄를 적용을 해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는데 본인이 뇌물성 외제차, 포르쉐를 단기간이나마 제공받은 혐의, 그런 것들로 지금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아직 입건은 안 됐습니다. 이 과연 김영란법 대상이냐 아니냐, 특검이 공직자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좀 논쟁을 벌이면서 경찰이 좀 주춤주춤하는 그 사이죠. 그 사이에 본인이 먼저 선제적으로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자, 박영수 특검은 상당히 긴 법률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자, 이렇게 이 법률에 따라서 특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권자였죠. 물론 임명장 수여식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때 했지만은, 국무총리가 했지만은, 특별검사로 박영수를 임명한 사람이 박근혜였고, 결국 박영수는 박근혜를 쳐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때 박영수가 임명될 때도 보수 진영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말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그때 야당의 추천만으로 특검이 임명됐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박영수를 특검으로 밀었던 사람이 바로 그때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박지원 의원이었다. 지금 국정원장이죠. 자, 박지원 의원이 적극 추천을 했는데, 이 박영수 특검은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사정비서관을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DJ의 핵심 접근 비서실장을 지낸 이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과 인연을 맺었고, 그때 박지원이 박영수를 적극적으로 밀었다. 그런데 당시 박지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때 이 박영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교안과 가깝다, 우병우와 가깝다, 그런 말들이 나돌았죠. DJ 정부에 근무를 하기로 했지만은. 자, 그때 박지원이 일종의 보정을 썼습니다. 박영수에 대해서.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본인이 임명이 되면은 법조 인생 마지막 명예를 걸고 이 국정농단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다짐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당의 공식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짐을 박영수에게서 받았다. 특검으로 임명되면은 국정농단 사건을 철저히 파헤치겠다. 자, 그런데 이 박지원은 탄핵에 앞장선 인물이죠. 그런데 탄핵에 앞장선 인물에게 박지원이 다짐을 했습니다. 철저히 수사하겠다. 박지원은 그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당시 이 보수 정당의 탄핵 찬성파 김무성, 유승민을 비롯해서 탄핵 찬성파도 손을 잡아서 탄핵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적극 추진했던 인물이 박지원인데, 이 특검, 그 사건을 수사하는, 박근혜 주변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이 일종의 박지원에게 충성맹세 비슷하게 했다. 그 말이 되는 것이죠. 다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 그래서 결국 박영수 특검이 출범을 했고, 박영수 특검이 출범하면서 박영수가 1호로 발탁한 인물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검사. 이 국정원 여론조작수사팀장을 맡아서 항명파동을 일으켜서 자천이 돼 있었죠. 여주지청장으로 가 있었는데 불러들여서 이 특검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때 수사 1팀부터 4팀까지 있었는데 특검 안에 박영수가 딱 짠 거죠. 수사 1팀은 박충근 특검보, 그때 담당한 수사는 국정비호 2호, 그리고 수사 2팀장은 이용복 특검보, 문체부 관련, 그리고 수사 3팀장은 양재식 특검보,
세월호 7시간. 세월호 7시간 이런 것이 과연 특검에서 할 일인가? 그때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무슨 경제, 뇌물 이야기 하는데 세월호 7시간에 갑자기 왜 나오느냐? 그런데 그때 특검법이 워낙 광범위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수사를 했는데 세월호 7시간까지 갖다 붙인 겁니다. 그리고 수사사팀장 겸 총괄수사팀장이 윤석열. 수사사팀은 뇌물죄 관련 대기업 수사를 담당을 했습니다. 여기서 경제공동체 논리를 개발해냈죠. 그래서 박근혜 최순실을 엮기 위해서 경제공동체 논리가 나왔는데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장모 사건을 둘러싸고 또 경제공동체 이야기가 역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 있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 박영수 특검이 전격 사퇴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사기꾼 김씨, 이모 부장검사에게 소개해준 부분 등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 포르쉐는 3개월 있다가 250만 원 줬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3개월 이후는 이미 그 김씨, 사기꾼 김씨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될 때니 그때 수사가 시작되니 나중에 줬다고 하는데 그것도 현금으로 줬다고 하니 실제로 줬는지 안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도의적 책임을 이야기하죠. 법적 책임이 아니고 이모 부장검사에게 그 사람을 소개시켜줬다. 포항으로 발령이 나서 포항 사정을 잘 아는 그 사기꾼 김씨를 소개시켜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모 부장검사도 특검팀에 있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 출신입니다. 박영수 특검에서 정유라 사건, 정유라의 이대 입학, 부정 입학 사건, 이것을 수사한 인물이 이 이모 부장검사입니다. 그 사기꾼 김씨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그 부장검사가, 이 부장검사도 박영수 특검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박영수 사기꾼 김모 씨의 변호인, 박영수 특검이 포르쉐 렌트비 250만 원을 현금으로 줘서 대신 전해줬다는 변호인, 그 변호인도 박영수 특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막 단죄를 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본인들이 포괄적으로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간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박영수는 이런 상황에서 특검직을 계속 수행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퇴직을 결심했다. 자, 도의적 책임을 강조를 했죠. 그런데 이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런 법적 책임은 없느냐? 법적 책임도 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특히 이 박영수 특검이 그 사기꾼 김씨를 만나서 한 서너 차례, 명절에 서너 차례 정도 받았다고 그러죠. 무슨 대게 같은 거 받고 또 두세 차례 그 다음에 또 식사도 하고 또 안부 전화도 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그까지인데 그 이후에 또 다른 부적절한 일은 없었는지 지금부터 수사당국이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2018년에 그 사기꾼 김씨를 처음 만나서 그렇게 일종의 접대를 받고 선물을 받고 했는데 그때는 박영수 특검이 서슬퍼렇게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막 단죄를 끝내고 정의의 사도처럼 그렇게 활동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던 특검, 본인은 물론이고 특별수사관, 또 참여했던 검사 20명 중에 한 사람, 이 사람들이 사기꾼과 어울려 놀아다니면서 뇌물까지 받은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그 시점에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확산되면은 박근혜 수사에 대한 정당성도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지적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검이 김영란법 대상이냐, 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김영란법 대상이 아닌 민간인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수사 결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이 여러 가지 수사를 진행을 한 상황인데, 어쨌든 2016년 10월에 박근혜 비선 실세 최순실의 태블릿 피스가 공개가 돼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번졌고, 그 규명을 위해서 그해 12월 21일에 출범을 했습니다. 박영수 특검. 그런데 출범 4년 7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사건을 수사할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권한 밖에 수사까지 다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뭐 전방위 수사를 했는데 세월호 7시간은 물론이고 뭐 박근혜 비선 치료 뭐 어떤 아주머니가 뭐 시술을 하러 청와대에 들어갔다 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계속 그때 박용수 특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공보 담당 이규철 특검보가 있었죠. 매일매일 브리핑을 하면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이 현재의 결정, 파면 결정에 영향을 줬다. 자, 그런 말들이 나오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박용수 특검과 이 박지원의 관계 외에 또 박용수 특검과 민주당이 이 모종의 어떤 뭐 서로 교감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상당히 국민의힘 안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출범 4년 7개월 만에 불명예 퇴전을 하게 됐는데, 자, 1년 동안 수사를 처음에 하면서 무려 30명 이상을 기소를 했죠. 그리고 박근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다시 검찰로 넘어가서 뭐 기소가 되고 구형을 30년 하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특검의 수사에 의해서 뇌물을 비롯해 18개 혐의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파기환송심을 거쳐서 지금 징역, 중형을 받아서 지금 복역 중이죠. 징역 20년을 받았고, 최순실도 18년, 이재용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받아서 복역 중입니다. 자, 이렇게 일망타진하다시피 했던 박용수 특검이 본인이 스스로 포괄적으로 뇌물 의혹에 휩싸여서 사퇴를 해버리는 이 상황이 된 거죠. 박용수 특검이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것은 공소유지를 위해서죠. 대부분 공소유지가 완료가 됐는데 지금 일부 파기환송심에 남아있는 사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연루된 사건 이런 것들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사건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임명하는 특검이 그것을 계속 공소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박용수 특검이 자연인으로 돌아갔죠. 그러면은 검찰 수사, 경찰 수사가 더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다 검찰로 또 넘어가겠죠. 일단 의혹은 크게 한 세 갈래 되죠. 하나는 본인이 직접 포르쉐를 제공받고 돈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나중에 줬고, 또 대게 같은 거 선물 받은 것, 또 뇌물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된 부장검사를 사기꾼 김세에게 소개를 시켜줬고, 특검팀에 근무했던, 그리고 또 변호인이 특검팀의 특별수사관 출신인데 이 사람도 박용수 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또 특검보다 두 사람 활동하고 있었죠. 그 두 사람도 사표를 냈습니다. 양재식, 이용복 특검보다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앞으로 후임 특검은 문재인이 또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자기 대권 주자로 지금 강폭 행보를 벌이고 있는데, 혹시 이 사건에 또 범여건에서 이 정권 쪽에서 뭔가 엮으러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첫 대변인으로 임명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여기에 연루가 돼서 골프채를 받았다. 이 연루가 돼서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열흘 만에 윤석열과 떨어져 나갔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박용수 특검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이 사기 사건에 연루가 돼서 돈도 받고 선물도 받고 포르쉐도 받고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변호인으로 선임도 되고 또 선물도 받고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당시 박용수 특검팀의 총괄수사팀장 넘버 2, 실제로는 수사를 총괄했던 윤석열은 어떻게 될까? 윤석열은 정말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자, 혹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자, 그런 또 말들이 정가에서 나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 사기꾼 김 씨가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입을 닫았다고 합니다. 경찰의 접견을 거부를 하고 검찰에 가서 다 말하겠다. 또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 자, 검찰은 지금 김오수 체제죠. 문정권과 가까운 김오수 체제의 검찰에서 또 이것을 어떻게 윤석열에게 대입을 시켜서 또 이용을 할지, 활용을 할지, 그런 부분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